안녕하십니까. 정의영 목수.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 전쟁을 주제로 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정말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거의 전쟁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라 할 수 있겠지요. 지금 한반도는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속에서 뭔가 이 긴장된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어디 가고 김여정이가 나와가지고 설치되면서 서울 불바다니 그리고 남북한 연락소를 파괴하면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한반도 코리안 페닌슐라 정말 그 강국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온 이런 와중에도 아직까지도 이 전쟁의 무수, 이 전쟁의 그림자가 이 아직까지도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5천만 국민들 속에서도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슬슬 모락모락 연기처럼 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경석 장군이 쓰신 이 전투의 감각이라는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투의 감각. 야, 이 낚시의 감각 또는 골프의 감각 이것은 얘기가 되는데 전투 이것은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 처절한 이런 상황 전투의 아주 가벼운 느낌인 감각을 집어넣어서 그 전투의 감각이라는 그 제목을 보고 정말 아련하면서 그 책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 서경석 장군의 말로는 사실 전쟁은 실제 현상이고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인권이고 인류고 양심이고 그걸 떠나서 냉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분이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ROTC로 이 소위인간을 했었는데 1966년도인가요? 한 3년을 베트남전에 다녀왔습니다. 제구 부대라 그랬죠. 이 맹호부대. 가장 명명했던 베트남 우리 35만 연인원 35만의 파견 병사 중에서 가장 용감했던 이 맹호부대. 거기서 제구대대 소속의 중대장을 소대장으로 가가지고 중대장까지 해서 3년을 근무하고 왔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투의 감각이라는 책을 썼어요. 정말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눈앞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현실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 기억이 나는 것은 뭐냐면 한 3년 정도 차이에 1969년도에 이 서경석 장군이 이제 대위로 진급하면서 이 11 중대장을 해서 중대 전초기지에 있을 때 적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병사가 이 중대장님 하고 부르면서 봤더니 베트콩도 아니라 베트콩 이런 이 테러 그런 조직이 아니고 월맹군 이 정규 보병이 약 400명이 일렬로 줄을 맞춰서 북베트남에서 시작해서 그 호치민 루트를 따라서
그 맹호부대가 진출해 있던 그곳으로 정규 월맹군이 침투를 했던 겁니다. 그때에 400명이 넘는 정규군을 상대로 상부에 복원하니 상부의 연대에서 연대장이 믿지 못하겠다. 여기에 월맹 정규군의 400명 이상이 한 부대에 일끌어 들어왔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다면은 믿게 해드리려면 제가 나가가지고 월맹 그 북베트남 정규군을 잡아오겠습니다. 그래서 38명의 인원 자기 중대에서 아주 그 중대 전쟁기지를 아주 최소 인원만 빼고 38명을 데리고 그 정규군 400명 내지 5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그 월맹군 이 부대를 습격하는 겁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보면 이 전쟁기지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대나무 숲 속에서 이 월맹군과 조우를 했는데 그 중에서 3소대가 먼저 이 사격을 시작한 겁니다. 이 성형석 장군의 얘기에 들으면은 우선 월맹군 적과 조우했을 때 먼저 크레모아를 발사하고 수리탄을 던지고 그리고 M16으로 사격을 한다. 이것은 틀린 얘기라. 뭐냐면 크레모아가 터지면 그냥 바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도망을 가기 때문에 오히려 병사 1, 2, 3이 각각 자기를 분담을 해서 크레모아와 수리탄과 사격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도 잡아낼 정도로 누르고 던지고 사격한다 이런 개념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해야지 많은 전가를 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400명이 넘는 북베트남 정규군을 상대로 덮쳤는데 거기서 3소대가 적을 발견했을 때는 이 말로 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새벽에 기습작전이었기 때문에 무전기로 칙칙 2번을 하면은 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소대가 붙었는데 거기서 한 10여 명을 사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북베트남 정규군이 이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재결집을 해서 이제 다시 이 중대장 그 은폐에 있는 곳으로 또 다시 공격을 해옵니다. 그 당시에 그 성격서 그 중대장의 스님 하사가 12명의 그 북베트남의 정규군에서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것을 본 부하들이 이성을 잃고 고함과 그리고 온갖 분노에 차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드는데 그 기세에 놀래가지고 그 북베트남 정규군인데도 불구하고 총을 한 방 쏠 생각을 못하고 다 손을 들고 이 뒤에서 멀찌감치 당하고 쓰이더랍니다. 그 용맹함에 놀래가지고 아예 그 긴장된 상태에서 이 성격석 장교는 이 사울 생각조차도 못하는 북베트남 조준 사격을 했어. 그래서 거기서 거의 40명 정도를 그 사살하고 그리고 좀 뭔가 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 베트남이 그 북베트남에 이 상기하면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베트콩 그 북베트남 정규군 2명이 이 중대장을 향해서 이렇게 도망을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MS-16 딱 해가지고 총을 방아쇠를 당기니까 총알이 없는 거예요. 다 소진돼가지고 척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장대를 떨고 이 총을 던져서 이 착검이 안 돼 있으니까 착검이 돼 있었으면 던져서
그걸 맞췄을 텐데 착금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도망가는 두 명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그 뒤에 항상 중대장 옆에는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병사가 무전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전병이 뛰어가는 그 중대장의 등을 피해가지고 그 두 명 중에 한 명을 사살했어요. 그 다음에 한 명은 그 논에서 뛰어내릴 때에 성형석 장군이 이 M16 이 개머리판으로 야구를 하듯이 뛰어내리는 이 적군을 머리통을 갈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통에 직통으로 맞으면서 이 사람 야구를 또 잘했다네. 맞으면서 뻗으면서 이제 베트콩은 기절해서 떨어지고 그 위에다 검을 빼면서 목을 누르면서 목에 왼쪽 이쪽으로 급소를 향해서 칼을 찔러 넣었을 때 죽어가던 그 적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 적군의 AK-47 그걸 뺏어 보니까 아니 총도 다 장전이 되어 있고 착금까지 되어 있는데 도망가다가 돌아와서 자기한테 한 발만 쐈어도 나는 죽었을 텐데 그게 도망가려고 살려고 뛰어가다가 착금도 안 되어 있고 총알도 없는 성형석 장군한테 칼 찔려 죽은 거예요. 이게 전쟁의 본질이에요. 좌우지간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군인들이 실전 경험이 없고 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남북 간에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전쟁을 하면은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까짓것 한번 덤볐어. 전쟁은 공포를 먼저 가지는 자가 지는 거기 때문에 공포를 몰아서 공포감을 갖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그 성형석 장군의 어떤 전투의 감각에서 나오는 그런 실전이고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베트남전의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국력으로 북한을 아주 압도할 정도로 뛰어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싸워봐야 하는 것이지 전쟁이라는 것은 그 결론은 아무도 남베트남이 돈이 없어서 물자가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북베트남한테 졌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얼마나 잘 준비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무거운 주제 전쟁을 가지고 한번 많이 모자라는 잘 알지 못하는 제가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